전환이나 어떠한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효율을 뽑을 수 있겠지만 브랜딩 효과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매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검색 광고와 매체 믹스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효율을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임재빈 대리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검색 광고의 장점과 단점이라는 주제로 한번 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마케터마다 방향성이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제가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 검색 광고의 장점, 두 번째는 네이버 검색 광고의 단점, 마지막 세 번째는 단점을 보완할 만한 매체를 추천하는 것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수많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겠지만 제가 준비한 것은 묵직하고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정리한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검색 광고의 장점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온라인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가장 먼저 운영하는 플랫폼이 대부분 네이버 검색 광고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알고 집행하는 것과 일단 트라이 해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장점을 알고 그 장점에 맞는 부분만 캐치하셔서 온라인 광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첫 번째 장점은 바로 네이버라는 포털 브랜드 자체가 장점이라는 것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에서 네이버만큼 유명하고 인구 동향이 많은 플랫폼은 없죠. 물론 카카오나 구글 등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인원들이 더 많고 그만큼 네이버에서의 소비자들의 액션들이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고객들이 네이버 플랫폼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플랫폼의 광고를 통해 상품을 노출하게 되면은 네이버 쇼핑을 통해 상품 가격 및 브랜드를 비교해보고 뷰탭 또는 자사 리뷰들을 보며 구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최종 구매 루트는 네이버에서 네이버로 끝난다는 말이며 검색 광고가 전환에 특화되어 있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최종 구매 루트가 검색 광고이고 검색 광고 안에서 비교 분석, 구매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에서의 또 다른 장점은 저희가 직접 소비자 니즈에 맞게 상품 노출의 전반적인 세팅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검색 기반의 광고이기 때문에 키워드별 검색량은 곧 소비자가 얼마만큼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제품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을 뿐더러 해당 키워드를 자유자재로 등록하고 노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점보다 단점을 파악하는 게 앞으로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단점을 보완할 만한 매체까지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단점 부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단점의 첫 번째는 바로 검색 기반의 광고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장점 부분 말씀드릴 때를 기억하신다면 분명 검색 기반의 광고라서 고객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직접 넣을 수 있고 이건 장점으로 적용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점은 장점도 되지만 단점으로도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고객들마다 검색하는 스타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한 키워드 이외의 다른 키워드로 해당 상품을 찾는 고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니즈가 있는 소비자여도 놓치게 되는 이슈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럼 모든 키워드를 전부 다 등록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부 또는 극세부 키워드는 정말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키워드를 등록해도 놓치게 되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희가 세팅해 놓은 것을 보고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오게 하는 광고일 뿐 저희가 직접 소비자에게 찾아가는 광고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해당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검색 광고의 특성상 검색량이 오르는 추세가 있다면 분명히 내려오는 추세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전제품을 예로 들어보면은 재구매 주기가 많이 길고 브랜드 이탈도 많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검색량의 높낮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브랜드 이탈이 다소 많은 제품군의 경우에는 검색량이 떨어지면 피해보는 파이가 더 크기 때문에 이를 대처할 만한 매체들이 확실하게 필요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전달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인데요. 온라인 고객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겪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 소비자들의 스타일은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중 상품을 직접 보고 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분들에게는 아무래도 글이나 이미지로 설명하는 것보다 구두로 정보성을 전달
전달하는 것이 신뢰도에 있어서도 궁금증 해소에 있어서도 더 좋기 때문에 타겟에 따라 전달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분들과 컨택하며 상품을 설명해주고 홍보해줄 매체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점들을 보완할 만한 매체 믹스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단점을 어떤 매체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인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추천 매체는 바로 SNS 광고입니다. SNS 광고는 다양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노출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최초 캠페인 단위에서 도달인지 트래픽인지 전환인지에 대한 목적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로직에 따라 타겟에 맞게 노출이 됩니다. 또한 슬라이드형, 단일 이미지형, 동영상형 등 다양한 컨텐츠로 상품에 대한 장점이나 소비자들의 소구점에 맞게 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체 믹스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효율을 뽑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매체는 이미지형 광고, 즉 배너 광고인데요. 배너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브랜딩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죠. 상품의 니즈가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노출시키는 관심사 타겟팅, 방문 이력이 있는 고객들에게 노출하는 리타겟팅 등 다양한 타겟팅 방법이 있는데, 검색 광고의 단점 중 하나가 바로 검색 기반의 광고라서 찾아가는 광고가 아닌 찾아오게끔 하는 광고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배너 광고는 타겟을 설정하면 고객의 별도 액션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직접 고객들에게 찾아가 저희 상품을 노출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검색 광고와 더불어 매체 믹스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매체는 바로 쇼핑 라이브 광고인데요. 검색 광고의 또 다른 단점 중 하나는 바로 전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쇼핑 라이브는 그 단점을 보완해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제품을 설명 및 홍보해주면 고객들이 댓글로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읽으면서 설명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상품에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매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나 어떠한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효율을 뽑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브랜딩 효과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매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검색 광고와 매체 믹스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효율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번 교육 주제인 네이버 검색 광고의 장점과 단점 교육 영상이 마무리되었는데요. 혹여나 오늘 주제 또는 제가 그동안 찍어왔던 영상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었던 점이나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위에 기재되어 있는 제 이메일 주소나 개인 및 내선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영상을 마치며 저는 AMPM 글로벌 광고기획본부 3팀 임재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